이번 상세 페이지 영상은 여기에 보이는 요소수 캡 커버 그리고 연료 커버를 이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고 지금 방금 살펴봤던 이 요소수 고무 캡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샵을 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그 그림판을 만들어야겠죠. 그림판을 만들 때 이 가로 사이즈는 그냥 무난하게 시작하려면 100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500 정도로 시작을 해요. 왜냐면 1500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나중에 후 편집할 때 더 편집의 그 용이성이 넓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로 사이즈는 그냥 뭐 2만, 만, 3만, 5만. 좀 길어질 것 같다면 이제 5만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3만으로 할게요. 이렇게 새로운 그 캔버스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그림판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활용을 하게 될 거는 이 이동 툴, 여기 있는 선택 툴, 그리고 여기 있는 슬라이스, 자르기 툴, 그리고 보자, 여기에서 텍스트, 여기는 빠지는 게 없죠. 이거를 주로 사용할 거예요. 뭐 포샵에는 뭐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정말 기본적인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나마 봐줄만한 깔끔한 그런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촬영본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장이 있고, 뭐 여기다 한 장이 있어요. 요거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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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뭐 일곱 장. 얘는 좀 찌그러졌네요. 얘는 빼야겠다. 8장.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메뉴로 올려줄게요. 얘가 이쁜가요? 자, 얘가 이쁘니까 한번 가져가 볼게요. 포토샵으로 끌어옵니다. 끌어온 다음에 위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Alt 키를 누르고 여기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하 좌우로 비율을 맞춰서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이제 이미지가 처음으로 배치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만 두면 좀 심심하죠. 아까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이런 효과를 좀 줘야겠어요. 요거 글씨만 하나 올라갔을 뿐인데 느낌이 달라지죠. 자, 이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린유로, 요소수 캡, 연료 캡, 보호 커버. 일단 여기 있는 텍스트 툴을 누릅니다. 그린유로, 안 써지네요. 왜 안 써져? 그린유로, 요소수 캡, 연료 캡, 보호 커버. 그리고 이제 색깔은 여기를 눌러서 바꿀 수가 있고요. 흰색으로 가볼게요. 깔끔하게 선택을 해주고, 글씨 사이즈가 좀 커져야겠죠? 사이즈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아직은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좀 줘볼게요. 드롭 섀도우, 얘는 어디에 붙여놔도 어울려요. 요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블렌딩 옵션이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면 이제 이 텍스트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스트로크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띠를 줄 수도 있고, 그 안쪽에 뭐 그림자 줄 수도 있고, 바깥쪽에 빛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컬러 오버레이라 해가지고 다른 색깔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드롭 섀도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것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요걸 누르고 뭐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른 다음에 검은 색깔, 그림자 검은 색깔이 제일 이제 무난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앵글이라고 있죠. 이 앵글을 눌러가지고 그림자의 그 빛을 주는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빛을 이 아래쪽에서 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림자가 이렇게 뒤로 갔죠. 뭐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되고 약간 그림자를 좀 더 넓게 넓히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그냥 다 만져보는 게 좋아요. 뭐 디스턴스를 해가지고 이제 거리, 그림자의 거리를 10으로 하면은 좀 뒤로 갔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 이게 이제 그림자가 좀 퍼지는 정도. 원래는 10이었는데 한 20 정도라면 좀 더 진해졌죠. 많이 퍼지니까 뭐 사이즈라 해서 그림자가 더 넓게, 그러니까 퍼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너무 퍼진 것 같으니까 좀 줄여볼게요. 다시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엔터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 사진이 어울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노가다가 필요해요. 사진 이것저것 배치를 해보면서 느낌에 맞는 걸로 바꿔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걸로 가져왔어요. 뒤에 있던 이미지는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자, 아까 봤던 이미지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텍스트 툴을 누르고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 한 다음에 이제 이동 툴을 눌러서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글씨 사이즈를 좀 키워줄 수 있겠죠. 글씨 사이즈 키워줄 땐 뭐 이렇게 선택해서 이 사이즈로 해줘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선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줄이고 줄여줄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네. 일단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씨체도 이제 중요해요. 약간 나는 좀 캐주얼한 글씨체로 가겠다. 그렇다면은 뭐 귀여운 글씨체들 많이 있어요. 이런 귀여운 것들도 있고, 근데 나는 약간 세련되고 고급진 느낌을 가고 싶다 하면은 스포카 한산스라는 글씨체가 또 있어요. 얘는 이제 깔끔하죠. 이제 뭐 애플 맥북을 쓰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뭐 SD 고딕 내오라 해가지고 얘가 제일 깔끔해요. 얘만한 걸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얇게 줄 수도 있어요. 이 얇은 효과도 잘 활용만 하면 나름대로 좀 깔끔하고 세련되고 좀 모던한 느낌을 잘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선 저 그냥 세게 헤비로 줄게요. 자, 아까 걔랑 비교를 해보면 좀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 자,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초록 색깔 판은 깔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글씨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선 하나 줬죠. 여기 글씨 줬고요. 이걸 이제 그대로 따라해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팁을 하나 주면은 이거를 그냥 머리에 담아놓고 내가 만들겠다고 이제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캡처를 뜨세요. 화면을 캡처를 뜬 다음에 그대로 포샵으로 옮겨가세요.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쓰면은,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이제 잡아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작업은 좀 더 빠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건 약간 저도 애용하는 팁인데, 그 이쁜 상세 페이지 만든 사람들 있죠. 그거를 그냥 약간 캡처를 떠가지고 약간 베끼긴 해요.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놓을게요. 그린 위로 이 로고는 이제 가져온 걸 하고 요걸 이제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요거를 일단 초록색으로 칠해줘야겠죠. 위에 선택 툴을 눌러서 네모 선택 툴로 하고 영역 선택해주고 초록 색깔 찍어주고 지웁니다. 얘는 약간 밑으로 보내고 이 로고만 따올게요. 레이어 위로 옮겨주면 이렇게 로고 따올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글씨를 써주면 돼요. 디젤 차량을 이용한다면 글씨가 안 보이죠? 이건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그래요. 흰색으로 바꿔주고 디젤 차량을 이용한다면 꼭 이용하세요. 이 문구는 이제 차장님께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64 쬐끄맣게 해놓고 이걸 이제 그 서브 제목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부 제목 이런 거는 글씨체가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약간 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더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흰색보다는 약간 어두운 색, 그러니까 흰색은 정말 눈에 띄고 싶은 제목 이런 거에 흰색을 쓰는 게 좋아요. DDD 이 정도 해주면 약간 흐려졌죠. 이 정도 느낌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Ctrl Alt 아래키를 누르면 이제 글씨가 복사가 그대로 돼요. 이거 복사한 다음에 이제 제목을 쓸 거예요. 요소수 연료 캡 보호, 그린 요로 고무 캡 커버,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줘야겠죠? 제목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제목이죠? 일단 크기를 엄청나게 키워야겠죠? 2배로 키워볼게요. 그럴듯해졌죠? 이 중앙 맞추는 건 Ctrl 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화면이 알려줘요. 중앙에 왔다고. 지금 여기 선 보이죠? 그쵸?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게 지금 캔버스 사이즈가 가로 1500이죠? 1500이니까 여기에서 가이드를 따와도 돼요. 누른 상태에서 750으로 가면 얘가 딱 붙어요. 이렇게 해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 글씨를 Ctrl T 한 다음에 보면 이렇게 중앙이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저 작업을 해줄게요. 이거를 헤비로 바꿔서 두껍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선 효과는 되게 간단해요. 뭐 여기에 보면은 우측에 라인 툴이라 해가지고 이제 선을 그리는 툴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선택 툴 하나만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건 약간 창의성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뭐라 할까요? 창의성까지는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생각?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선택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선택해줘요. 선택해준 다음에 약간 흐린 흰색을 해줄게요. 한 AAA 정도 해주고 지우기. 지우면 이렇게 선이 생겼죠. 근데 얘가 너무 흐리죠? 너무 흐리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좀 덜 흐리게 해줄게요. 한 DDD. 그 다음에 한번 지우면 볼만하죠? 근데 너무 밝다 싶으면 이제 이거는 여기 밝기, 오퍼시티가 있어요. 오퍼시티를 좀 연하게 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그럴듯하죠.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색깔을 바꿔도 돼요. 얘랑 이제 비슷한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 마저 텍스트 툴을 눌러서 요소수 전문 기업 그린 요로가 만듭니다. 이렇게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부제목이기 때문에 좀 더 줄여줄게요. 글씨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글씨 조금만 두껍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글씨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이고 중앙 정렬을 해줘야겠죠? 이 중앙 정렬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에 있는 요거 2개 선, 얘네를 이제 2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머지를 시킬게요. 합치는 거예요. 합친 다음에 여기 양옆으로 삐져나간 거 있죠? 이거 좀 지워줄게요. 지금은 이제 약간 감으로 이제 지웠어요. 영역을 이제 조금씩 남겨놨는데, 이제 진짜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750이잖아요. 350까지만 가지고 또 뭐 1150까지만 가지고 딱 영역을 이렇게 2등분 되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얼추 눈대중이 맞았죠. 여기만 선택이 됐고 여기만 선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딜리트를 눌러주면 지워지죠. 근데 눈대중으로 했는데 얼추 맞았네요. 딱 그 간격이. 자, 이렇게 그 타이틀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상세 페이지는 이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씨만 그냥 넣었을 뿐인데 그냥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확 달라요. 얘는 약간 이제 얼추 어울리긴 하지만 좀 뭔가 모자라 보이죠. 왜냐면 그 글씨의 그 밝기, 그러니까 색깔이라든지 그런 게 2%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눌러서 얘는 좀 진하니까 좀 더 하얗게 만들어 보겠다. 그렇다면 BBB 아니 EEE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회색이 도는 흰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직은 좀 보기가 싫다.
그러면 글씨 사이즈를 좀만 더 줄여보는 것도 시도를 해보면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투명도 하나만 잘 조절을 하면은 그럴듯한 느낌이 나요. 약간 흐려졌죠. 조금씩 자연스러워지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게, 그러니까 수정을 해보는 게, 하다 보면은 또 마음에 맞는 게 나올 거예요. 그때 확정을 하시는 게 좋죠.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간격이 좀 넓죠. 너무. 얘를 붙이기 위해서, 자, 이 선택줄을 누른 다음에 요 선을 다시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영역 툴을 눌러서 이 영역을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눌러서 아래로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붙었죠. 조금.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 붙여줘야겠죠.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 V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위로. 참고로 이 영역 툴은 M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선택한 영역을 옮기기 위해서 이동 툴을 눌러야겠죠. 이제 V를 누르면 돼요. V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 요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V 눌러서 위로 좀 올려주고,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뭐 그럴싸하죠? 자, 이제 완성이 됐으면 지워버리고,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정말 간단한 효과예요. 그 요소수 캡 커버 사진이 일단 있는데, 얘는 이제 눕기를 딴 거죠. 눕기를 따는 방법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랑 비슷한 사진을 골라와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비슷한 사진이 비슷한 사진이 없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는 걸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 샘플 사진들이 있어요.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더럽지만 일단 요거 하나. 왜 이렇게 이거 안 쓸게요. 다른 걸로 할게요. 일단 요렇게 세 개를 가져볼게요.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포샵으로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배치를 해주고요. 또 들어오면 엔터를 눌러줄게요. 또 들어오면 엔터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눕기를 따야 되는데, 눕기를 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펜 툴이라는 게 있어요. P 누르면 이제 펜 툴이 선택이 되는데, 요거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 라인을 따는 거예요. 자, 한번 따볼게요. 요거 이제 빠르게 배속을 할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제일 이제 정교하게 할 수가 있죠. 따고 이렇게 선을 또 따고, 얘는 약간 가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얘는 이런 거는 이렇게 따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선이 이렇게 나가버리죠.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반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걸 반으로 나눠서 여기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얼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해주면, 자, 요거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선이 이렇게 따졌어요. 자, 요걸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레이어 옆에 있는 채널 옆에 있는 패스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고 윈도우에선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선택이 돼요. 선택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I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요.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얘는 레스터화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집할 수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먼저 편집할 수 있게 바꿔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거를 오른쪽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레이어를 이제 픽셀 단위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눌러서 누른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딱 얘가 따지죠. 자, 이렇게 어렵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얘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따볼게요. 이제 레이어 선택이 됐죠? 이 V 누르고 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레이어 선택이 돼요. 자, 되게 간단해요. 이 매직 완두 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위에를 보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근에 포샵이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얘도 이제 좀 더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 있죠. 오브젝트를 셀렉션,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건데 이 툴이 좀 똑똑해졌어요. 자,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좀 해주면 자, 컴퓨터가 이제 연산을 시작해요. 뭔가 돌죠. 이제 물체가 어디 있나 얘가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그렇게 깔려 있는 거야? 네, 얘도 이제 최신 버전이니까 제가 그래서 최신 버전 깔아드린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따졌죠, 자동으로. 얘가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있긴 하죠. 허나 웬만해서는 얘가 이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펜 툴을 또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한 다음에 패스 들어가서 이걸 누르면 요거까지 삭제가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아까 실습했던 것처럼 컨트롤 쉬프트 I를 하면은 이제 그 셀렉션,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이 된 픽셀이 이제 인버트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얘 밖에 있는 걸로 이제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이 밖에 있는 친구들이. 자, 이제 레스터라이즈 해줘야겠죠? 얘는 그냥 이미지니까 이제 편집할 수 있게 바꿔주고 딜리트를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얘는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진 잘 찍었으면 이렇게 안 돼요. 자, 이렇게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W 누르면 완두 선택이 된다. 뭐 이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좀 미심쩍을 때가 있어요. 가끔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그레이 색깔이죠. 그리고 그림자가 져 있죠. 이런 사진은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도 돼요. 매직 완두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했던 툴인데 선택을 하고 여기에 톨러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치. 그러니까 흰색을 선택하면은 16만큼만 더 흐린, 그러니까 흐리던가 더 휘던가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겠다는 게 이제 톨러런스예요. 예를 보세요. 지금 16 했죠. 16. 16에서 여기서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는 선택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흰색인데 여기 좀 어두워지잖아요. 자, 얘를 한 64로 올려볼게요. 이제 허용치를 64로 올렸어요. 자, 밑에까지 선택이 됐죠. 얘를 올리니까. 자, 얘를 128로 올려볼게요. 하면 이제 이상한 데까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낮게 잡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시프트 누른 다음에 여기를 또 한 번 눌러줘요. 그러면 안 되네. 잠깐만요. 31로 낮춰줄게요. 시프트 누르고 여기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막 선택이 되죠. 이해돼요?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선택 툴이 있었죠. M 누르면 선택 툴이 나오는데 시프트 하면은 이제 선택하는 영역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드래그 해주면 얘도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에도 지금 선택 안 된 게 있죠. 자, 요거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 이렇게 밖에가 선택이 되죠. 이번엔 또 반대예요. 지금 이게 선택이 된 게 아니고 이 밖에 있는 영역들이 선택이 됐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I를 해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나오죠? 잠깐. 컨트롤 쉬프트 I. 아, 잠깐 잘못했다. 지금 뭔가 알려드리려 했는데 얘는 취소하고, 자, 아까처럼 다시 돌아가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해야겠죠. 배경을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배경을 지워줄게요. 이렇게 하면 얘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안 떠져. 여기가 좀 잘 안 따졌죠. 왜냐면 그 컴퓨터가 이제 톨러런스를 아까 많이 줬었잖아요. 요거 허용치 많이 줬기 때문에 얘도 비슷한 색깔이니까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매직 완드 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낮게 잡아놓고 선택하고 이렇게 계속 클릭해주면 이제 선택이 추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더 깔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M키, 남아있는 부분은 M키 눌러서 선택 마저 해주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자, 이제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여기 밑에만 약간 더 따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펜 툴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영역 선택 툴이라든지 매직 원두 툴 이런 걸 이제 조화롭게 잘 쓰면 작업은 사실 금방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것보단 매직 원두 툴에서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는 거 얘를 잘 활용을 하면은 더 컴퓨터가 잘 해준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선택이 바로 됐죠? 얘도 모자란 부분이 있죠. 이런 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펜 툴을 좀 가미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선택해주면 자 이렇게 됐죠.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I 그 다음에 딜리트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아까 우리가 만들려는 게 이거였죠. 얘를 한번 따와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굳이 제가 다 안 따드려도 되죠? 왜냐면 지금 이제 원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판을 깔아놔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덧대는 게 제일 빠르다 했죠? 판을 깔아놓고 자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초록 색깔 배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초록 색깔 팔레트에 찍어 놓고 이 영역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채워주고 컨트롤 딜리트 하면 되죠. 밑으로 내려주면 얘네가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그쵸? 사이즈를 조금 줄여줄게요. 그래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흰 색깔을 좀 주고 싶어요. 이렇게 흰 색깔 영역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펜 툴 누르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패스 다시 가서 컨트롤 누르고 얘를 클릭해주면 영역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채워주면 되죠. 이렇게 채워졌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좀 이제 깔끔하고 실용적이다 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클린 앤 프랙티컬이라고 전 썼어요. 깨끗하고 실용적이다. 그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사실은 이제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쁘려고 썼는데 클린 앤 프랙티컬이라 썼고 얘는 블랙으로 해줄게요. 이런 건 이제 영어 글씨체 있죠. 이쁜 거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얘가 뭔지 제가 까먹었어요.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보면 답이 나와요. 바뀌니까. 얘가 비슷하다 할게요. 얘가 좀 비슷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좀 키워주고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다 할게요. 이렇게 올려주면 얼추 뭐 비슷하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파시티를 좀 주면 돼요. 그러니까 투명도를 좀 낮추면 비슷한 느낌이 나죠. 아니면 그냥 투명도를 배열을 하고 필을 약간 낮춰도 돼요. 얘는 이제 약간 느낌이 다른데 이 투명도랑 이 채움 요거를 이제 어떤 느낌 그러니까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투명도를 주느냐 아니면 채움을 주느냐가 그 뒤에 아니면 앞에 어떤 것을 배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얘는 약간 이제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둘 중 하나를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70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가 70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얘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얘 파란색을 이 글씨 위로 올려볼게요.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색은 그냥 밑에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을
글씨 위로 올려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공간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자, 근데 너무 이미지가 플랫해요. 그러니까 약간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색하게. 그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아까 봤던 효과 있죠. 이제 그림자를 줄 수도 있겠죠. 정말 간단하게 줄 수 있어요. 이거 오른쪽 눌러서 블렌딩 옵션 들어가서 드롭 섀도우 주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이제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투명도를 좀 더 주면 이렇게 더 진해지는 걸 볼 수 있고, 좀 더 그림자를 세게 줄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런 느낌을 얘한테도 주고 싶다면, 자, 여기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카피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을 이제 복사해서 얘 파란색한테도 페이스트 붙여넣기 해서 효과를 줄 수 있고, 이제 이 색깔한테 페이스트 해가지고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이런 건 이제 배치를 잘 하면은 얘처럼 이제 느낌 좋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감은 오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제 별거 아닌 효과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볼만한 이제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아래 거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데, 요즘엔 상세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을 많이 넣어요. 근데 정말 아이콘이 이제 귀엽죠. 옛날에는 막 그라데이션 넣은 아이콘 막 별거 다 넣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그냥 단색 넣는 게 트렌드예요. 이런 아이콘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일단 따와 놓을게요. 여기다가 반영구적 사용, 주입구 보호, 대부분의 트럭의 호환, 요소수 사용 시 필수, 이런 이제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메이드 인 코리아 해가지고 국내 제조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아이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일러스트를 잘하면 진짜 그리면 돼요. 근데 힘들다,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여기 들어가면 돼요. 자, 플랫 탭 하나 키시고 플랫 아이콘 .com 이라고 쳐서 들어가면 이런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 걱정 없이. 자, 첫 번째 장점을 전 이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반영구적 사용. 그러니까 인피니티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인피니트라고 쳐볼게요. 이거는 영어 사이트라서 영어로 쳐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평생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무한대의 이제 골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걸 뜻하는 건데, 이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니까. 자, 이건 그냥 간단해요. 뭐 구글 그 번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구글 번역 사이트 들어가서 무제한 평생 안 나오네. 아무튼 뭐 이제 아까 언리미티드라고 나왔었죠. 그게 여기다 치면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저것 이제 시도하면서 아이콘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언리미티드 쳤는데 나오네요. 이제 나왔죠? 요거를 이제 눌러서 들어가면 PNG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요걸 눌러서 프리 다운로드, 그러면 이제 아이콘이 저절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여기에 들어왔어요. 이제 윈도우 그 다운로드 폴더에 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포샵에다 쓱 넣어줄게요. 잘 들어왔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너무 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게 주는 아니니까. 자, 이런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가이드 잡아놨죠. 여기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맞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써야겠죠. 반영구적 사용, 그리고 이제 서브 제목, 고급 고무 재질 사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안 이쁘니까 스타일을 좀 줘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SD 아니 그냥 스포크 한 산스를 줄게요. 하면은 글씨가 나름대로 세련돼졌죠. 저는 세련되다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많이 줄일게요. 더 줄일게요. 얘는 부제목이니까 더 줄이고 이렇게. 자, 근데 너무 붙어있죠? 얘네를 이제 그 위아래 간격을 좀 넓혀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너무 넓고 좀만 줄일게요. 이 정도 어때요? 괜찮죠? 글씨 좀만 키워주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부제목은 제목과 컬러가 좀 달라야겠죠 당연히. 여기는 검은색이니까 얘는 이제 그레이 색깔로 바꿔줄게요. 검은색은 000이죠. 이제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한 333으로 해볼게요. 333. 근데 비슷하죠? 666으로 해볼게요. 느낌 괜찮죠? 근데 조금만 더 밝게 해볼게요. 888.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쁜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옆에 배치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이제 수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이제 위치만 잡아볼게요. 지금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방향키를 이용해서 복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알트 방향키 우측 방향키를 눌러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 복사를 해서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근데 보세요. 이게 아이콘이 검으니까 느낌이 되게 안 살아요. 무슨 제목도 검은색이지 이것도 검은색이지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괜히 사기 싫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자, 얘를 선택해 준 다음에요. 레이어 선택이 됐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블렌딩 옵션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컬러 오버레이에 들어가요. 컬러 오버레이란 아까 말했죠? 검은 색깔을 이제 다른 색으로 덮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색깔 나와 있죠? 되게 직관적이죠? 이걸 누른 다음에 이 초록색을 클릭해 줄게요. 바로 칠해지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제 카피 레이어 스타일 해가지고 카피 레이어 스타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드 선택해주고 오케이 선택이 됐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해주면 한 번에 선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이드를 한번 없애볼게요. 이 초록 하늘색선 갑자기 색깔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여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사라져요. 뭔가 2% 모자라죠. 얘네가 뭔가 나눠져 있는 느낌도 안 들죠. 간단해요. 또 선택 툴을 이용해서 레이어 하나 만들고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얘네 사이사이에 이렇게 간격을 좀 줘서 지금 이제 전 느낌을 하는 건데 이 가이드 잘 사용하면은 이 위치 정하는 건 이제 알고 계시죠? 선택해 준 다음에 칠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또 해서 이렇게 옮겨줘도 되고 그냥 마우스로 들어가도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아래로 옮기면 좋겠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좀 느낌 괜찮죠? 근데 너무 진하다? 그러면 아까 배운 거 또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오퍼시티를 좀 낮추면 돼요. 느낌 나쁘지 않죠? 괜찮죠? 이렇게 작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금방 했죠? 하면은 또 이제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이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배치를 어떻게 할까? 이게 사실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차장님은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봤을 때는 이런 뭐 색칠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콘을 이제 뭘 넣어야 되지? 그런 기획 자체가 이제 처음에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추천하는 거 잘 만든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그대로 이제 한번 카피를 해봐라. 카피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린 유로에 맞춰서 바꿀 만한 그런 기획이 또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창조는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저 해볼게요. 뭐 리얼 이용 후기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후기는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이미지는 제가 좀 포워드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캡처를 떠서 이걸로 가져오고 포샵으로 가져왔어요. 윈도우에도 캡처 프로그램 있죠. 얘도 이제 캡처를 떠서 여기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둘 다 조금 키워줄게요. 조금만 줄일게요. 조금만 더 줄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여기는 하늘 색깔 배경이 있죠. 요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한번 가져볼게요. 보자, 어떤 배경을 할까요? 아니다, 이 배경을 가져오는 것보단 그냥 다른 걸로 넣어볼게요. 요거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이쁘게 만드는 마법은 다 있어요. 자, 요걸 이제 키웁니다. 이렇게 키웠죠. 아,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밑으로 내려갔죠. 얘네를, 레이어를 앞으로 옮길게요. 어딨어? 선택해주고 이제 위로 좀 당길게요. 얘네를. 작업을 오래 할 때는 이렇게 레이어는 다 정리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있죠. 요거를 조금 이렇게 줄이고, 요거 내리고. 얘가 너무 선명하죠? 선명하면 좀 보기 싫어요. 그럼 이제 필터를 줄 수가 있어요. 뭐 가우시안 블러니, 뭐 모션 블러니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이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약간 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레이어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요. 이제 선택이 되죠. 흰색으로 칠해줘요. 흰색으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멀티플라이를 해줘도 돼요. 얘는 이제 약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건데 조금 밝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효과들 보이세요? 어떤 걸 주는 게 좋을까? 하드라이트를 줘볼게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를 좀 낮춰주면 좀 이렇게 연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배경을 좀 죽일 수는 있어요. 지금은 이제 흰색으로 했죠? 우리가. 근데 얘를 이제 검은색으로 바꾸면 또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터는 좀 친해지면은 뭐 비비드 라이트니 하드 라이트니 오버레이니 이런 것들 친해지면은 그 사진의 느낌을 약간 올드하게 바꿀 수도 있고 좀 더 세련되게 바꿀 수도 있고 느낌은 각양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흐린 이미지가 여기서 어울리진 않네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근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니까 여기에 리얼 이용 후기 같은 게 있죠.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영역을 주기 위해서 얘네를 좀 밑으로 내리고 글씨를 써야겠죠. T를 눌러서 텍스트 입력을 합니다. 리얼 안 보여요? 이용 후기 라고 친 다음에 V 이제 이동 툴을 눌러서 위로 이동을 시켜줘요. 일단 글씨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워야겠죠. 128. 근데 이런 이제 얘도 이제 약간 느낌이에요. 이런 영어 같은 거는 좀 사이즈를 키워주는 게 더 좋아요. 192로 해볼게요. 한 252로 해볼게요. 영어만 키운다고 한글은 안 키워. 그쵸. 이러면 이제 리얼이라는 게 사람들 뇌리에 딱 박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고딕체를 말고 약간 이제 흘림체 있죠. 그런 걸 이제 주면은 느낌이 더 살죠. 얘를 좀 더 키워볼게요. 한 300.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글씨가 이쁘진 않아요. 이 정도로 한번 줘보고 이제 얘를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을 하죠. 너무 떠 있는 것 같다 하면 그냥 그림자 좀 주면 나아져요. 이제 작업을 급박하게 해야 된다. 그럼 그냥 그림자 넣으시면 얼추 나아져요. 나쁘지 않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게 배경만 이뻤으면 또 더 느낌을 살았을 텐데 일단 느낌은 이제 살아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꾸미느냐 그게 또 중요한데 간단하게 여기다 선 하나 그어주고 흰색으로 해주고 쬐끄만 글씨로
고객, 리얼 고객 후기 해가지고 약간 포인트로 넣어주면 좀 더 퀄리티 있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렵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근데 뭘 배치하느냐, 그게 항상 어렵다는 거죠. 글씨가 되게 허접했잖아요 방금, 그쵸? 글씨체만 바꾸면 느낌 달라져요. 나름 봐주면 하자. 조금만 더 연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드랍 섀도우를 이제 저기다 주면, 어이구 너무 진하네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이제 색깔을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색깔을 좀 더 주고 그림자의 이제 강도 조절을 하다 보면은 느낌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할게요. 얘가 이제 약간 조절을 한 그 결과물이고요. 자, 여기에 사진이 있죠, 여기 두 개. 뒤에 흰색 바탕 깔아야겠죠.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건 솔직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진이 있다. 그럼 이 밑에 흰색 바탕을 깔아야겠다. 그럼 이제 이 밑에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레이어를 생성을 한 다음에 M 눌러서 영역을 선택해 줄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그 감으로 하는 거예요. 딱 좌우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런 별 있죠, 별을 해주면 얘도 그냥 여기 아까 제가 안내해 드렸던 플랫 아이콘 여기 사이트에 가서 그냥 스타라고 치면 돼요. 별은 스타니까. 스타라 치면은 여기 별 나오죠. 요거를 제가 이거 썼나 보다. 아까 그거 똑같네.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하면, 그 다음에 여기 가져오면 좀 사이즈 줄이고 좀 더 줄이고, 너무 줄였나? 네. 자, 요거를 사이즈는 좀 더 키워야겠죠, 나중에. 이렇게 복사하면서 하면은. 그 다음에 글씨 입력, 색깔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 좀 키워주고, 글씨체가 안 이쁘니까 글씨체를 깔끔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근데 볼드체를 너무 남용하면 안 이뻐요. 이게 이 라이트 요거 잘 쓰면요 느낌이 확 세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약간 다른 말 잠깐 하면은 토스란 사이트가 있거든요. toss.im, 이게 토스 사이트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얘네가 디자인을 참 잘했어요. 이제 볼드체로 딱 느낌 있죠. 얘는 이제 라이트한 글씨체를 잘 쓰죠. 근데 중간에 볼드를 줬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트한 글씨체를 너무 미화할 필요는 없다. 라이트한 글씨 사이에서 이런 볼드를 잘 주면은 느낌이 더 산다. 여기도 이제 라이트한 글씨체 잘 썼죠. 라이트한데 보기 싫진 않죠. 깔끔하죠. 컴퓨터가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랬거든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내용을 쓰면 되죠. 이거 샀는데요, 참 좋던데요. 상담도 친절하고요, 배송 빠르고요, 무엇보다 상품이 100점이에요. 근데 여기 위아래가 넓으니까 이걸 눌러주고 오토로 해줄게요. 그러면 딱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좌측 경렬 해주고, 글씨가 너무 얇아도 너무 얇죠? 이런 거 이제 좀 두껍게 이 정도 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안내해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요걸 이제 그대로 여기다 옮기고 싶어요. 자, 한번 선택해서 옮겨 볼게요. 그러면 배경까지 움직이죠. 이 배경을 이제 못 움직이게 해야겠죠. 그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뒤에 있는 배경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선택이 지금 됐죠. 선택이 지금 됐죠. 요거를 락을 하면 돼요. 여기에 자물쇠 있죠. 자물쇠를 누르면 락이 걸려요. 자물쇠 걸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선택하면은 얘만 움직여요. 이제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이 여기서 고통을 많이 겪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죠. 간단하죠? 너무 가라로 해가지고 간격이 하나도 안 맞네. 일단 느낌은 알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옮겨주고 이 정도예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이제 어려울 만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글씨 배치만 이쁘게 해주면 되죠. 사실은 이런 건 이제 상품 등록할 때 있죠. 10일 지옥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그런 데서 이제 글씨 이쁘게 쓸 수 있어요. 요거를 그냥 빼버리고 그냥 글씨로 쓰는 게 나아요. 왜냐면 SEO에 최적화가 되니까. 알고 계시죠? 이런 건 이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대략 그려져요. 바탕을 깔아요. 레이어 깐 다음에 회색으로 칠해줘요. 그 다음에 락 걸고, 자, 그 위에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흰색으로 칠해줘요. 근데 그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 스트로크를 주면 되죠. 스트로크. 자, 한번 실습해 볼게요. 이게 그걸 할게요. 회색 바탕이라 할게요. 여기다가 흰색을 이제 이렇게 채워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눌러서 블렌딩 옵션 들어가서 스트로크 들어가서 빨간색, 그쵸?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다음에 이제 얇게 하면은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이제 글씨 배치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뭐 이건 이제 요거 선택 툴을 동그랗게 한 거일 뿐이고요. 그쵸? 얘는 좀 제가 만들었지만 좀 허접하네요. 너무 급한 것 같아. 네, 되게 또 마음 급하게 했어요. 못 봐줄 만한 건 아니죠? 그래도 봐줄 만은 하죠. 아무튼 이렇게 뭐 간단하죠. 여기 글씨 써주고 밑에 이제 Y라고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요? 네. 사장님이요? 아니에요. 이런 건 그만 할 수 있어요. 사진이 사진이 중요해요. 가대평가 그래. 해보면요 몇 번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런 걸 교육이라고 가르쳤냐고. 빨리 그렇게 되시길 바랄게요. 어렵지 않죠 이것도? 요런 오류 있으면 안 돼요. 자를 때 잘못 잘했어요 이거. 검수를 앞으로 좀 해야겠다. 네. 이렇게 그 이미지에다가 그 스럽 섀도우 줄 수 있고, 그쵸? 깔끔하죠? 이미지를요 선택할 때 이렇게 약간 볼더 레디우스라고 있어요. 둥글게. 그렇죠. 둥글게 주면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다 배운 것 같은데. 네? 나도 배웠는데.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났을 거거든. 그렇죠. 다 그래요. 뭐. 근데 이미지가 이쁘면 사실 그냥 개판을 쳐도 돼요. 글씨만 이쁘게, 그러니까 글씨만 잘 쓰면 돼요. 이미지만 이쁘면. 그래서 사진 촬영을 첫 번째로 연습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얘도 그냥 글씨만 넣었잖아요. 중형 뭐 된다. 중대형 뭐 된다. 배송까지 완벽. 뭐 어려워요. 그쵸? 그냥 색깔 글씨 쓰고 글씨 사이 간격 좀 넓혀주고 글씨 색깔만 좀 다르고 글씨 이제 폰트 웨이트라고 해요. 글씨의 그 두께. 그거를 여긴 700을 줬고 여긴 300을 줬고 여긴 중간. 좀 덜 두껍게 줬고요. 뭐 이렇게 작업이 된 거죠.